안녕하십니까. 닥터 스팁 이지 핸즈온의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카스키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키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던 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카스키트는 기본적으로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키트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스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특별한 그 천공이나 이런 어떤 데미지 없이 안전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수압 거상하고 그 다음에 쉽게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상악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본그라프트를 할 수 있는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스키트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 카스키트는 기본적으로 카스드릴 자체가 그 상방에 인버티드 콘 쉐입의 본 리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엣지 디자인 자체가 라운디드로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카스드릴을 이용할 때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데미지 없이 즉 퍼포레이션이나 이와 같은 데미지가 예방된 상태에서 최소화하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우리가 페네트레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드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스토퍼 형태가 갖추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깊이만큼 드리링할 수 있도록 드릴을 잘 조절할 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압 거상 즉 하이드롤릭 프레셔를 이용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보다 안전하고 쉽게 엘리베이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수압 거상 툴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본 캐리어와 이와 같은 컨덴서를 이용해서 사이너스 내에 본 그라프트를 크레스탈 어프로치에서 시행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고리식재가 주위의 타액 등에 오염되는 것을 막음으로 해서 2차적인 감염의 예방을 보다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쉽게 상악동 저해에 본 그라프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본 캐리어와 컨덴서를 구비되어 있는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스키트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키트는 기본적으로 카스 드릴 등을 하는 드릴링 툴이 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 들어간 후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쉽게 수압 거상할 수 있는 엘리베이션 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그라프트를 시행할 수 있는 본 캐리어와 컨덴서 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이드 드릴입니다. 드릴링 툴 중에. 가이드 드릴은 기본적으로 드릴링 로케이션을 마킹할 때 쓰는 마킹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레코멘드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2mm 스토퍼를 이용한다면 그 쉽게 마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천하는 RPM은 약 1000에서 1500 RPM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길이는 카스 드릴과 똑같은 길이로 스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스트 드릴입니다. 트위스트 드릴은 이니셜 드릴을 시행한 후에 기본적으로 카스 드릴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는 트위스트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트위스트 드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노라마나 CT상에서 상악 구치부의 잔존 치조골의 높이를 우리가 평가한 후에 우리가 원하는 그 잔존 치조골의 높이보다는 약 1mm 언더로 드릴링해서 안전하게 드릴링할 수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카스 드릴과 똑같은 스펙이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그 스토퍼를 이용해서 트위스트 드릴의 길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카스 드릴이 되겠습니다. 카스 드릴은 기본적으로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으로 들어가는 드릴이 되겠습니다. 이 드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라운드 엣지로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상당히 좋은 커팅 에피션시가 있습니다. 즉 커팅 파워가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데미지 없이도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방에는 인버티드 콘 쉐입의 본 리드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손상을 최소화시킨 드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로우 스피드로 드릴링 할 경우엔 이와 같이 스트레이트된 드릴의 옆면에서 사이드에서 오토지니어스 본 칩을 우리가 컬렉트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권하는 RPM은 대략 800 RPM 전후로 사용하시게 되면 특별한 문제 없이 드릴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양은 숏 사양과 롱 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드릴 직경은 기본적으로 소프트본에는 2.8, 3.3, 3.8 그 다음에 노멀본에는 보통 3.1, 3.6, 4.1에 어떻게 보면 드릴 사이즈를 직경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스드릴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스토퍼입니다. 스토퍼는 선생님들이 그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사이너스 플로어의 페네트레이션을 시도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드릴링의 깊이를 컨트롤하는 스토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스토퍼는 2mm부터 12mm까지 1mm 순차와시 차이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릴 사이즈에 보면 2, 3, 4 이와 같이 마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스토퍼를 장착했을 때 저희들이 카스 드릴의 앞에 튀어나와 있는 실제 드릴의 길이를 표시한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칼라 코딩이 되어 있고 레이저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쉽게 드릴의 길이를 선생님들이 원하는 만큼 드리링 할 수 있도록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스토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뎁스 게이지입니다. 이 뎁스 게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카스 드릴과 똑같은 길이의 스토퍼를 장착하게 되면 실제로 드릴보다는 0.6mm 조금 더 튀어나오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드릴링 후에 어떻게 보면 사이너스 플로어가 페네트레이션 됐는지 그다음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어떤 데미지 등을 텍타일 센세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디자인되어 있고 이와 같이 똑같이 스토퍼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수압 거상 툴입니다. 하이드롤릭 멤브레인 리프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 수압을 통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보다 안전하게 거상시킬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그 수압 거상 툴에는 저희들이 레커멘데이션 하기는 대략 3cc 시린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레셔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멤브레인을 거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는 노말 사일렌을 이용해서 천천히 수압으로 거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에 쭉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대략 이와 같이 앞에 실리콘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기존에 형성한 드릴홀에 정확하게 어댑테이션 시켜서 살라인이 리키지 되지 않고 새지 않도록 하신 후에 대략 0.5cc 앞으로 밀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0.5cc를 아스피레이션 하시게 되면 이때 아스피레이션 되면서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블러드와 같이 이렇게 아스피레이션 될 때 실질적으로 멤브레인에 손상이 없다면 거기에 음압이 걸리는 걸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크레스탈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메소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과거 컨벤셔널하게 오스테오톰을 쓰거나 그럴 때 멤브레인이 찢어진 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디텍션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발살바 매뉴버나 이런 걸 통해서 멤브레인이 찢어진 걸 확실하게 확인하시면 더 이상 프로시저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간혹 멤브레인에 어떤 미세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잘 뚫어진 걸 확인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0.5cc 인퓨전 한 후에 0.5cc 아스피레이션에서 뒤로 뺄 때 음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압을 통해서 쌍약동을 안전하게 상악동막을 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멤브레인의 손상 여부도 선생님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순차적으로 1cc 또 아스피레이션 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약 1.5cc까지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인퓨전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충분히 거상한다면 과거 컨벤셔널 메소드에 비해서 보다 와이드한 베이스의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안전하게 거상함으로 해서 그 후에 고리식 후에 뼈 이식제가 본이 형성되는데 좀 더 와이드한 호스트본의 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압 거상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캐리어입니다. 본 캐리업은 이와 같이 펀넬 디자인, 어떤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저희들이 3.1 드릴홀에는 3.0 이와 같이 0.1mm 작게 위에 깔때기 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다 안전하게 즉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어떤 펀넬 쉐입에 넣고 그 다음에 수화시킨 후에 쉽게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앞쪽 팁 길이를 조금 줄여서 과거에 있었던 팁은 조금 길어서 사이너스 플로어 쪽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다 보면 멤브레인 손상이 간혹 이루어질 수 있어서 조금은 짧게 최근에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본 컨덴서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 본 캐리어에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넣고 수화시킨 후에 이와 같이 본 컨덴서는 직경이 두 가지입니다. 1.1mm와 2.0mm가 있습니다. 그래서 1.1mm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그만 구멍으로 본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넣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막힘 현상이 생기는데 그와 같은 것을 보다 예방할 수 있도록
밀어넣을 수 있도록 된 것이 1.1mm 컨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mm 컨덴서는 좀 더 많은 양의 고리식재를 충분히 확실하게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본 컨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 스프레더가 옵션 툴로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간혹 선생님들이 본 그래프트를 하다가 그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이렇게 블러키지가 돼서 좀 막혀서 잘 안 들어갈 때 옵션으로 사용하시면 안에 있는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이렇게 스프레딩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카스키트의 서지컬 프로시디어는 이와 같은 레커멘데이션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 더 자세히 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스키트의 드릴링 시퀀스는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저희들이 세 가지 형태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형태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하게 들어가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카스 드릴의 다이아메터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우리가 파이널 다이아메터, 즉 우리가 원하는 픽스처 다이아메터에 맞는 최종 다이아메터, 즉 가장 굵은 다이아메터의 카스 드릴을 가지고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굵은 다이아메터의 카스 드릴을 사용할 때 보다 안전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 손상 없이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와 같이 레커멘데이션 하는 겁니다. 즉 처음에 가이드 드릴을 쓰고 트위스트 드릴로 5mm, 그 다음에 3.1mm 직경의 카스 드릴, 그 다음에 3.6mm 카스 드릴을 가지고 5mm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스토퍼를 바꿔가면서 전진시키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에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레지듀얼 알베올라 본 하이트가 약 6mm의 노멀 본이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2mm 스토퍼를 차용해서 가이드들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5mm 하이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위스트 드릴로 2.2mm, 그러니까 5mm까지 드릴링 하시고 그 다음에 카스 드릴을 3.1, 3.6까지 어떻게 보면 확장해 가면서 똑같은 5mm 스토퍼로 장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3.6mm 파이널 드릴에서 6mm, 7mm 이와 같이 전진시킨다면 보다 안전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 손상 없이 사이너스 플로어 페네트레이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압 거상을 통해서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사이너스 플로어가 페네트레이션 될 때까지 카스 드릴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일단 카스 드릴을 통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뚫어놓고 그 다음에 수압 거상을 후에 파이널 드릴의 어떤 직경을 가지고 와이드닝 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똑같은 6mm 높이의 노멀본에서 이와 같이 가이드 드릴을 쓰고 2.2mm, 그 다음 3.1mm 가지고 5mm, 6mm, 7mm, 즉 사이너스 플로어가 페네트레이션 될 때까지 증가시킨 후에 사이너스 플로어가 페네트레이션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수압 거상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하는 픽스처 직경에 맞는 파이널 드릴을 가지고 드릴홀을 와이드닝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봤던 메소드 1과 방법 2와 두 번째 것을 혼합한 방법인데요. 즉 동시에 그 카스 드릴의 다이아메터도 증가시키고 또 동시에 카스 드릴의 랭스도 증가시켜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좀 더 쉽게 페네트레이션하는, 어떻게 보면 드릴링 시퀀스를 좀 더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이 카스 드릴에 좀 더 익숙해지시게 되면 보다 쉽게 해서 전체적인 드릴링 시퀀스, 즉 드릴의 그 횟수를 훨씬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 2mm 스토퍼를 가지고 가이드 드릴을 하고 그 다음에 5mm까지는 2.2 직경의 트위스트 드릴로 드릴링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카스 드릴을 3.1mm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 그 스토퍼도 6mm 전진시키고 그 다음에 또 3.6의 직경도 와이드닝 시키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길이도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게 하게 되면 실제로 훨씬
드릴링 시퀀스가 줄어들고 그 후에 수압 거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코멘드 하시는 이와 같은 방법 1, 2, 3가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한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카스 드릴이 좀 더 친숙해지고 또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와 같이 세 번째 방법으로 한다면 드릴링 시퀀스를 좀 더 짧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이지 핸즈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지 핸즈온의 프랙티스의 목표는 결국은 그 모델상에서 우리가 마네킹에다 모델상에서 카스 키트를 이용해서 정말 사이너스 플로어의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리프트를 시행하고 고리식재를 집어넣고 거기에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스키트를 통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 후에 저희들이 카스키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수압 거상을 통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안전하게 거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그 후에 본그라프트를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술식을 핸즈온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핸즈온을 준비한 모형은 25번, 26번 두 개의 치아가 미싱된 모델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스 키트를 이용해서 즉 카스 드릴을 가지고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그 후에 수압 거상 툴을 통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안전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본 캐리어와 컨덴서를 이용해서 본 그라프트를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픽스처를 인스톨레이션하는 그러한 과정을 핸즈온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핸즈온 프랙티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스키트에 대한 핸즈온 프랙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할 그 프랙티스는 25번, 26번 미싱된 부위이고요. 25번 부위의 잔존치적으로 높이는 약 5mm, 그 다음에 26번 부위의 잔존치적으로 높이는 약 4mm입니다. 하지만 그 알베올라 본이 약간 경사져 있기 때문에 인접치하고 연관된 부분이 아마도 그거보단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이너스가 플로우가 페네트레이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부터 핸즈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니셜 드릴은 우리가 가이드 드릴 2.0을 선택을 하시고요. 예, 핸드피스에 장착한 후에 가이드 드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mm 스토퍼를 가지고 처음에 임플란트 식립할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mm 스토퍼를 선택을 하셔서 2mm 스토퍼를 이렇게 장착을 하시게 되면 가이드 드릴의 팁이 살짝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조금 하얀 모형이라서 마킹을 해놨는데요. 이 부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25번 부위에 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릴링을 하고 25번 부위에 현재 그 엑스레이 상에서나 볼 때 잔존치적으로 높이는 5mm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트위스트 드릴을 가지고 트위스트를 가지고 잔존치적으로 5mm이기 때문에 1mm 언더에서 4mm 스토퍼를 먼저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2.2) 트위스트 드릴을 드릴링을 먼저 하겠습니다. 장착을 하고 25번 부위는 저희가 직경 4.5mm 픽스처를 식립할 거기 때문에 카스 드릴을 직경 3.1을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메소드를 이용해서 1mm 전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mm 카스 드릴을 가지고 5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드릴링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mm 스토퍼로 장착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잔존 치조의 높이를 5mm로 봤기 때문에 카스 드릴에 이와 같이 5mm 스토퍼를 장착해서 저희가 드릴을 형성을 했고요. 이 5mm 스토퍼를 했을 때 사이너스 플로어가 개통이 됐는지, 페네트레이션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은 뎁스 게이지, 이것을 뎁스 게이지에 똑같은 스토퍼를 장착을 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뎁스 게이지에 똑같은 그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지금 5mm 스토퍼인데요. 그 드릴은 5mm가 나오지만 뎁스 게이지는 약 0.6mm 더 앞으로, 즉 5.6mm 정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드릴 홀에 적용을 해서 사이너스 플로어가 개통이 됐는지,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났는지를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혀 상악동 저가 개통이 되지 않은, 페네트레이션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4.5mm 픽스처 신입할 거기 때문에 아예 카스 드릴도 직경을 3.6으로 바꾸겠습니다. 3.6으로 바꾸고 저희들이 5mm 스토퍼에서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6mm 스토퍼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6mm 스토퍼를 가지고 드릴링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드릴 홀이 완전히 개통되지는 않았고요. 자, 이제 6mm 스토퍼를 다시 한번 뎁스 게이지에 장착을 해서 개통됐는지, 사이너스 플로어가 개통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 안 뚫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존치조로 5mm로 측정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 치조골 상방에 인접치하고 연관되는 경사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이널 드릴을 3.6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릴은 사이즈는 증가시키지 않고 7mm 스토퍼, 여기 보시면 7mm 스토퍼를 가지고 저희들이 드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퍼로 조금 뚫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7mm 스토퍼를 뎁스 게이지에 장착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7mm 스토퍼를 뎁스 게이지에 장착을 하게 되면 약 7.6mm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아직은 사이너스 플로어가 개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5mm 예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8mm 스토퍼까지 가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사이너스 플로어 자체도 경사져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치조골 자체가 경사져 있다 보니까 스토퍼가 들어가는 부분이 닿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mm 스토퍼를 가지고 드릴링을 했고요. 그럼 다시 8mm 스토퍼를 뎁스 게이지에 장착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일부 뚫린 게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돼서 이 상태에서 수압 거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사진 부위에 일부 뚫리게 되면 수압 거상을 하고 마지막 드릴을 더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수압 거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이와 같이 그 수압 거상 리프터, 하이드롤릭 리프터를 빼서 이와 같이 실리콘 튜브에 끼게 됩니다. 실리콘 튜브에 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다 이제 수압을 위해서 쌀라인을 장착하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 이제 에어가 많이 끼게 되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3cc 시린지를 가지고 먼저 3cc 시린지에 물을 충분히 쌀라인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연결을 하시는 게 좀 더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상태로 보시면 위쪽에 여기 에어가 있기 때문에 쌀라인을 쭉 밀어 넣어서 중간에 에어를 전부 빼고 나서 충분히 이와 같이 당겨서 저희들이 대략 지금 보면 3cc 시린지에 약 2.5 정도까지 쌀라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해서 니들 홀더나 이런 걸 이용해서 완전히
지금 보시면 그 수압 거상 툴이 저희가 형성한 홀에 완전 어댑테이션을 잘 시키신 후에 수압을 걷고 지금 보시면 2mm를 서서히 밀어 넣겠습니다. 서서히 밀어 넣다가 뺐다가 그래서 이와 같이 0.5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장착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수압 거상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새진 않고요. 저희가 한번 그 어떻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들어 올려지는지 모형을 빼서 한번 다시 사이너스 안쪽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거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천천히 밀어낸다. 동막이 이와 같이 엘리베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수압 거상을 전부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 그래프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파이널 드릴을 3.6을 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본 캐리어를 가지고 홀드에 위치를 시키고 뒤쪽은 우리가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홀드하기 좋은 위치로 잡고 그 다음에 지금 본 캐리어 안에다가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충분히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리식재를 충분히 넣고 그다음에 본 컨덴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고리식재를 그래프트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경 1.1mm를 가지고 이렇게 고리식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중간에 막힘이 없이 잘 그 본 그래프트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2.0mm 직경의 컨덴서를 사용하면 좀 더 많은 양의 고리식재를 한 번에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의 그 막힘 현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와 같이 고리식재를 그래서 본 컨덴서를 가지고 충분히 고리식재를 장착하면 되겠습니다. 네, 고리식을 시행을 하고 저희가 보통 만약에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안에서 출혈이 되거나 그럼 고리식재가 흩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와 같이 그 수압거상 툴을 다시 대고 한번 아스피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좀 더 고리식재가 하방으로 쭉 내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 드라이버를 가지고 임플란트 4.5 직경의 10mm 임플란트를 25번 부위에 먼저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식립 모드인 걸 다시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크가 많이 먹어서 됐고요. 핸드렌치를 가지고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핸드렌치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풀로 인스톨레이션 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형상에서 스테빌리티는 충분히 30m 이상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대략 TS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약 1mm 언더 정도, 잔존치 조골이 충분하기 때문에 약 1mm 언더 정도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건데 보통 그 사이너스 이제 리프트 그 수압 거상을 할 때는 홀을 2개를 미리 형성을 하게 되면 뒤쪽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먼저 1개의 임플란트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6번 부위에 다시 드릴 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보시면 2.0 드릴 가지고 가이드 드릴로 식립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2.0 가이드 드릴에 똑같이 2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고 다시 한번 드릴 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드릴로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26번 부위가 잔존 치조골이 약 4mm이기 때문에 우선 트위스트 드릴은 트위스트 드릴 2.2 트위스트 드릴은 우선 3mm 안전하게 약 1mm 언더인 3mm 스토퍼를 장착해서 드릴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이와 같이 드릴홀을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스 드릴은 4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선 3.1mm 직경의 카스 드릴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스토퍼는 4mm를 해서 1mm 전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mm) 스토퍼를 해서 3.1mm 가지고 이와 같이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4mm 드릴링을 시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뎁스 게이지에 4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사이너스 플로우가 개통이 페네트레이션 됐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 사이너스 플로우가 개통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5.0mm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순차적으로 3.6mm 카스 드릴을 가지고 그 다음에 5.0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카스 드릴도 1mm 직경으로 올리고 길이도 1mm 늘렸습니다. 그래서 카스 드릴 가지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5mm 스토퍼를 뎁스 게이지에 장착을 하고 사이너스 플로우가 개통이 됐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일부 개통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 개통이 돼서 이 상태에서 완전히 뚫리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픽스처 5.0을 심을 거기 때문에 4.1mm 카스 드릴까지 전진을 하겠습니다. 4.1mm 카스 드릴을 가지고 6mm 스토퍼로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mm 드롭 가지고 지금 뚫리는 느낌이 좀 있어서요. 자, 지금 보시면 6mm 스토퍼를 뎁스 게이지에 장착을 하고 다시 한번 홀이 형성됐는지 지금 사이너스 플로우가 일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아까 했던 수압 거상을 다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에다 확실하게 어댑테이션을 시키고 저희들이 지금 식염수가 약 2mm 들어있는 걸 가지고 전진했다가 제거하고 했다 제거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수압 거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압 거상이 됐고요. 한번 모형을 빼서 사이너스 내가 어떤 식으로 거상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임플란트 심어놨기 때문에 이부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압 거상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뒤쪽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할 때 그 음압이 생기는 거는 완전히 이게 지금 음압이 생기면서 더 이상 안 당겨지는데 그만큼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리식을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식제를 넣고 다시 컨덴서를 가지고 뼈 이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밀어넣으면 되고요. 안쪽에 수압 거상을 해서 수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수압 거상 툴을 장착을 하고 아스피레이션을 해준다면 안에 있는 수분이나 블리딩을 좀 빼내면서 고리식제가 하방으로 당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지금 음압이 생겨서 이렇게 쭉 빠지지 않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되면 안에가 천공이 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의 10mm 픽스처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형이라서 좀 뼈가 단단해서 좀 많이 안 들어가서 핸드렌치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최종적으로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리티는 충분히 나오고요. 약 1mm 언더 드릴링을 해서 이와 같이 픽스처를 장착을 했고요. 대합치하고 관계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잘 식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한번 빼서 사이너스 안에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고리식재가 상악동 내에 충분히 들어갔고 상악동이 균질하게 쭉 거상이 되고 그 밑에 픽스처가 식립된 양상을 사이너스 모형 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프리마운트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렌치를 가지고 물론 지금 스테빌리티가 충분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오픈 렌치로 프리마운트를 잡고 이와 같이 1.2 드라이버를 가지고 마운트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것도 잡고 그 다음에 손으로 꼭 빼게 되면 임플란트가 식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수술할 때는 이제 여기다 힐링을 하든가 아니면 커버 스크루를 가지고 저희들이 임플란트 식립을 천천히 해서 지금 TS3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본 레벨보다 약 1mm 하방으로 충분히 깊이 식립을 하였습니다. 잔존치절의 높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식립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닥터스팁 이지 핸즈온 카스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카스키트는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카스키트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핸즈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그 카스키트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좀 더 잔존치조골의 높이에 상관없이 좀 다양한 케이스에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플로어에 본 오그멘테이션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기술을 카스키트를 좀 더 친숙하게 사용하시면서 임플란트 수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이 올라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백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카스키트로 수술을 할 때 상악동막이 천공되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그 카스키트 수술하고 그 실제로 이제 수압 거상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상악동막이 천공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시린지 3cc 시린지에서 약 0.5cc를 살짝 밀어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아스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아스피레이션 할 때 만약에 상악동막이 찢어지게 되면 그 천공된 경우에는 상악동 내에 있는 공기가 사실은 이쪽 시린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압 거상하는 툴 안으로 그 기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네거티브 프레셔가 음압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 실제로 우리가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는 것은 어차피 항상 저희들이 그 블라인드 메소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벤셔널하게 오스테오톰을 갖추고 쓰는 경우에 상악동막이 천공된 걸 확인하시면 저희들이 더 이상 수술을 진행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천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코를 막고 시행하는 발살바 매뉴버나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천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수술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데 카스키트를 해서 수압거상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상악동막이 천공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살라인을 넣었다가 아스피레이션 할 때 그 부분에 에어가 들어오면서 그 음압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간접적이나마
보이지는 않지만 상악동막이 천공된 것을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수술하시면서 만약에 정말 상악동막이 천공된 게 확인이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고리식은 시행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럼 고리식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뭐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든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윈도우를 형성을 해서 상악동막이 천공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리페어를 시행하시면서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라테럴 어프로치가 곤란하시다면 사실은 수술을 중단하시고 딜레이해서 뭐 예를 들어 한 3개월이고 4개월 후에 다시 트라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다음에 다음 질문 보시면 상악 구치부 잔존치절의 높이가 최소 몇 미리는 되어야 카스키트로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일반적으로 크레스탈 어프로치와 라테럴 어프로치, 즉 그 사이너스 리프트를 하는 크레스탈 어프로치하고 라테럴로 들어가는 거를 구별할 때 보통 잔존치조골의 높이를 한 5mm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대략 5mm보다 높다면 보통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고 또 5mm보다 낮다면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은 이 카스키트를 많이 활용하시면서 실제로 잔존치조골의 높이가 2mm, 3mm가 되더라도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시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잔존치조골의 높이보다는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식립하실 때 임플란트의 어떻게 보면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얼마나 나오는지, 즉 이니셜 토크가 제대로만 나온다면 잔존치조골의 높이가 2 내지 3mm일 때도 크레스탈 어프로치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 환자의 나이라든가 환자가 뭐 아주 고령이라든가 또는 대합치의 상태가 뭐 무슨 덴초가 있다든가 또는 그 다음에 최후방에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하는 부분보다 후방에 구치의 치아가 7번 치아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잔존치조골의 높이가 낮더라도 크레스탈 어프로치 시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자의 나이가 젊고 사실 디스탈 프리핸드인 경우, 그다음 대합치가 또 건강한 치아인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더 임플란트를 확실하게 쓰기 위해서는 본 오그멘테이션 확실하게 하긴다면 좀 잔존치조골 높이가 낮다면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본 오그멘테이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몇 미리 잔존치조골만 가지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나 라테럴 어프로치를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카스키트 수술 시 상악동막에 천공이 발생하면 어떻게 리페어해야 하나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카스키트로 수압 거상을 하면서 시술하시는 도중에 확실하게 상악동막이 천공되었다면 그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뼈 이식을 더 진행하시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후 감염이나 이런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악동막이 천공되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테럴 어프로치로 수술 방법을 바꿔서 그 상악동막이 천공된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뭐 콜라겐 멤브레인이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피브린 글루와 같은 조직 접착제를 이용해서 리페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리페어를 하시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라테럴 어프로치를 시행하기에 좀 곤란한 상황이라면 짧은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뼈 이식 없이 식립하시던가 아니면 그 수술을 딜레이해서 3개월이고 4개월 후에 다시 트라이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데놀TV나 이런 데 올려놓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스키트에 대한 닥터 스티브 이지 핸즈온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